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원투펀치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HBM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홍콩계 증권사가 삼성의 HBM3 8단과 12단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가 6월에도 무산돼서 결국 9월에 다음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게 맞다면 삼성이 오는 9월에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뒤늦게 통과하더라도 삼성이 HBM3 8단과 12단 납품에서 대대적인 성과를 올리기는 만만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현재 HBM3 8단을 탑재하고 있고 HBM3 12단 같은 경우는 블랙엘 300, B300 등 올해인 2025년 하반기에 나오는 GPU에 탑재되겠지만 이 대부분의 HBM 물량이 이미 엔비디아와 계약된 상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대부분의 물량을 가져가고 마이크론이 일부 조금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GPU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통하는 GPU 업체 AMD가 자신의 MI300 GPU에 삼성의 그 HBM3 12단 제품을 탑재한다고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밝혔습니다. AMD의 MI300 GPU 같은 경우는 이전 AMD 그 AI 칩 성능을 대거 끌어올려서 엔비디아의 호퍼와 블랙엘과 해볼만 하다는 평가를 받는 GPU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HBM3 12단은커녕 8단 제품도 그 엔비디아로부터 최종 OK 사인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 답답한 입장에서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최정상 GPU 업체로 품질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AMD로부터 최종 낙점을 받은 만큼 HBM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계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최근 브로드컴이 삼성의 HBM3 8단 제품에 대해서 최종 OK 사인을 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 단계까지 사실상 컬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삼성의 HBM 대규모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브로드컴은 이 마벨과 함께 빅테크의 칩 설계를 도와주는 팹리스입니다.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 칩이 절대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엔비디아 GPU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죠. 엔비디아가 빅테크의 삥을 뜯는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 딥시크의 저렴하지만 뛰어난 AI 모델인 R1 등이 등장하면서 자신만의 사업화 모델에 특화된 AI 모델 구축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R1만 해도 엔비디아의 호퍼 100 대신에 호퍼 800을 썼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그대로 쓰면서 저렴한 칩을 쓴 것인데요. 사실 더 큰 트렌드는 빅테크와 같이 자신만의 서버를 갖춘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신만의 서버에 최적화된 AI 칩을 직접 설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칩 설계 도우미가 바로 브로드컴과 마벨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의 설계 기술을 지원해서 빅테크 등 자체 칩 설계 기술이 없는 기업들이 최적의 AI 칩을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주문 맞춤형 칩입니다. 이 맞춤형 칩은 주문형 맞춤형 칩은 기본적으로 학습, 추론 등 철저하게 특정 기능에 특화됐기 때문에 GPU 대비 가격, 전력 소모 등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러다 보니 구글 메타,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 등이 다 브로드컴의 고객입니다. 앞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많은 기업들이 브로드컴의 힘을 빌릴 것입니다. 그럼 브로드컴에 삼성이 HBM3 8단을 조만간 납품하게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경우는 젠슨항이 GTC 2025 행사에서 삼성 HBM3E를 탑재하느냐는 질문에 삼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했습니다. HBM3 8단과 12단 컬 테스트 마무리가 임박하면서 젠슨항의 확인 멘트, 결정적 멘트를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젠슨항 언급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젠슨항의 고압적 자세는 삼성 위상,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의 위상이 내려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젠슨항이 삼성과의 본격적인 HBM 가격 협상을 염두에 두고 기죽이기식의 힘겨루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삼성 입장에선 엔비디아가 고가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삼성으로서는 브로드컴의 HBM3 8단 납품으로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 주문형 맞춤형 칩에서 주력 HBM 공급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은 실제 주문 맞춤형 칩에서 위상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모건 스탠리도 이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인 2025년 총 HBM 수요는 24억 2,600만 기가바이트 정도인데, 이런 전체 HBM 시장 중에 주문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비중은 5억 기가바이트로 20%를 살짝 넘을 만큼의 비중입니다. 엔비디아 GPU용 HBM 수요는 11억 기가바이트로 전체의 45% 정도 차지할 것으로 모고는 봤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자체 칩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인데요. 스타트업이 대거 칩 개발에 뛰어들었고 브로드컴과 마벨은 물론 엔비디아까지 이런 시장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설계 시장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 최적화된 칩을 통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그래서 전력 소모를 낮춘 AI 칩을 확보하려는 노력, 그리고 AI가 점점 확산되면서 학습용에서 추론용 AI로 다원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주문형 반도체용 HBM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젠슨항은 최근 주문형 칩의 개발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악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 칩이 워낙 뛰어난 만큼 이 자체 설계 칩, 주문형 칩의 경쟁력, 시장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젠슨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장 예측 기관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워낙 고가의 엔비디아 칩,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은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려는 시장 수요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 삼성의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주문형 칩용 HBM 공급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HBM 시장에서 반전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의 경우는 엔비디아 칩의 우선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칩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주문형 칩용 HBM 시장을 신경 쓰기는 조금 버거운 입장입니다. 이번에 브로드컴의 HBM3 8단 공급이 가능해진 것도 브로드컴의 AI 칩 시장 비중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하이닉스의 HBM만으로는 브로드컴도 수요를 다 메우기 힘든 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HBM 주도권을 놓쳤지만 뒤늦게 불고 있는 주문형 칩 수요를 잡으면서 반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구글의 TPU를 비롯해서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그리고 테슬라의 도조, MS의 마이야 등 자체 제작된 AI 칩의 HBM을 공급하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구글의 TPU나 아마존 웹사이트, 아마존 서비스의 트레이니움 3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도 HBM3 8단과 12단을 일부 공급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HBM 비중이 훨씬 많을 것으로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팹리스들이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 지연을 이유로 삼성 HBM의 탑재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흐름에도 이번 브로드컴의 납품 소식이 컬 테스트 통과가 이런 흐름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주목할 부분은 하이닉스와의 경쟁인데요. 하이닉스도 주문형 반도체 기반의 고객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고 고객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간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초기 주문형 칩용 HBM 시장을 장악했다면 이제 하이닉스도 거대 기업 HBM 최강자 하이닉스도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간 경쟁도 이 시장에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HBM3 8단 제품이 브로드컴의 컬을 통과했다는 소식의 의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